기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을 크게 버렸어 가자. 네, 서울교통공사 채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문제 해결 능력 같이 공부할 복지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출 동형 모의고사 문제들을 몇 문제 풀면서 문제 유형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 9번부터 시작입니다.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주어진 정보들을 이렇게 보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건데, 이 같은 경우 이제 묶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두 문제가 묶여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 좀 이렇게 묶여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약간은 꼼꼼하게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죠. 물론 그냥 처음 볼 때에는 제목 정도만 빨리 보고 지나가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공통사항이 뭐가 있는가 해서 지하철 역명 변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 무슨 역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옆에 가로 열고 뭐 무슨 역 이렇게 이제 추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이거를 선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근처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큰 어떤 마트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이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통상에서 첫 번째 기본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 거리 제한이 있네요. 그리고 서울시계하고 서울시계 내하고 외가 있어서 그게 약간 다르다라는 게 일단 보이고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대략 나오고, 그 다음에 기관별 요건이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첫 번째인 거, 두 번째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인 거, 네 번째인 거, 다섯 번째인 걸로 쭉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시는 게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일단 보시면 공통사항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해서 뭐 인지도가 높은 변기 역명을 신청한 기간,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 제한이 있네요. 서울시계는 반경 500m 안에 있어야 되고 서울시계 외에는 반경 1km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입구역이다, 무슨 대 입구다. 근데 그 대학교 입구가 뭐 2km, 3km 떨어져 있으면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왜 거기다가 그 역에다가 그 이름을 썼는지가 되게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리 제한을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1km를 초과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별도 안내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km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요, 이제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두 곳 이상이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 아까 우선순위 1, 2, 3, 4로 봤잖아요. 거기 중에서 더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하고요. 동일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돈 많이 내는 곳, 그죠? 응찰 금액이 더 높은 기간을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공익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명해서 지명, 거리명, 교육재산법, 공유재산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대략 이런 것들이 여기 있겠구나. 그래서 밑에서 뭔가 물어볼 때 그거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대략적으로 보고 지나가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공유재산 이런 게 나오고요. 뭐 광장, 하천, 터널 이런 게 여기 있구나. 간략하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관공서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공익시설도 그렇고요. 공공기관도 그렇습니다. 공익시설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뭐 운동장,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이 다 국공립이어야 되네요. 그죠? 국공립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학교도 있네요. 학교는 근데 공익기관에 비해서는 순위가 밀립니다. 그죠? 2순위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2조. 그러니까 이게 2조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간에 학교, 뭐 아니면 뭐 대학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료기관이 돼 있죠. 의료기관이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 해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돼 있고요. 기업체도 나오네요. 기업체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중견기업 이상의 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한 개만 표기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개면 여러 개 다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다음 다중이용시설에서 호텔이나 백화점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여기 순위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번부터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걸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등급이나 거주세대에 따라 부역면 표기 여부가 결정된다. 그럼 다중이용시설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게 어디는지 빨리 찾으러 가야 되겠죠? 외워서 풀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을 읽고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다시 어차피 제시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는지 빨리 찾으러 가는 것, 그것이 이제 훈련돼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호텔은 몇 등급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몇 세대 이상의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기준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등급, 거주세대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반경 2km 떨어진 경기 소재 기관, 추가 안내 표지판 없이는 역명 변경할 수 없다고 되는데, 이제 2km라는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곳은, 이 거리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밖에 없었어요. 여기요.
그죠? 하니까 여기를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거리는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2km는 여기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는 별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서 2개 이상의 중견기업이 위치하는 경우 한 곳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견기업이란 말이 나오니까 중견기업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죠. 그 기업체에 이제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다수일 때는 여기에서는 보니까 한 개만 표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여기에 3번이 맞는 근거로 활용하셔도 좋겠죠. 자, 근데 4번. 공익기관 중에서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 모두 부영명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문화재관리법에 따라 문화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문화재에 관한 걸 좀 찾으러 가봐야 되는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뭐 국유재산법 해가지고 뭐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문화재란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누가 지정해야 돼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가 지정했다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게 유치하다. 국가면 어떻고 지방자치단체면 어때? 결국 그거나 그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요건 하나하나가 탈락되느냐, 여기에 이제 이 요건에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취업하셔가지고 계약서 보실 때 계약서 요 문장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연봉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을 때는 그런 문구, 그 요건 꼼꼼하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연히 다르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가 그렇다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까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된 거죠.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고등교육법 2조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거기에 부합하는 특수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대상 기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었냐면 학교에 관한 얘기는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근데 고등교육법 2조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도 하여튼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수학교가 안 된다는 내용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정한 학교라는 그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기간에 해당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4번이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만 찾으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좀 볼까요? 이번에는 사례를 좀 갖다 붙여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어디가 선정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보니까 여기 정부청사가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맞아서 볼까요? 백화점이 있고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이 과연 그 소재지에 따라서 뭐 거리나 아니면 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보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정부청사 세종이고요. 400m, 그 다음에 4,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그죠? 여기에 정부청사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관 뭐 여기에 해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를 봤을 때 서울시계 외에서는 1km 이내면 되거든요.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본 것처럼 400m에 있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응찰 금액이 4,800만 원이구나. 이걸 약간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죠. 일단 이건 가능은 합니다. 최종으로 선정되는 게 어딘지는 이따가 가능한 것이 여러 개 남았을 때 우선순위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종합병원이네요. 서울이고요. 250m고요. 응찰 금액 1.2억 원 되는데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이니까 병원에 해당되는 건 여기 해당하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500m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거리 250m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죠. 3번 서울인데요. 1.4km 이건 너무 멀어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km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m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따질 거 없이 그냥 탈락이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백화점 대구인데요. 2.1km 역시 너무 멀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2km가 가능하긴 한데 2km까지만 가능해요.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근데 2.1km는 너무 멀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4번도 볼 거 없이 탈락. 5번 과천이고요. 500m 괜찮습니다. 그죠?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기 때문에 500m가 아니라 1km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요. 그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것이 1번하고 2번하고 5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봐야 되겠죠? 근데 1번 같은 정부청사란 말입니다. 정부청사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1순위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2번 같은 경우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은 여기서 보시면은 3순위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종합병원은 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국공립미술관인데 국공립미술관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찾으러 가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세종은 정부청사였잖아요. 정부청사는 여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란 말입니다.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보다 얘가 더 밑에 있어요. 그죠? 박물관, 미술관 얘네들이. 그럼 밑에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냐? 아니에요. 똑같이 1순위예요. 그죠? 그럼 이제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기관이고 이게 동일하면 이번에는 돈. 그죠? 응찰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 보시면 여기에서는 얘는 4,800만 원 1번은 그 다음에 5번은 4,500만 원. 예, 아무래도 300만 원이 더 제시된 1번이 답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제가 말로 하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제가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이번에는 펜션이 나오네요. 솔직히 말해서 펜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도 뭐 여행 갈 때 좀 알아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얘기면 정말 빨라요, 계산이. 그래서 뭐, 야, 너 어디 통신사 있니? 너 어디 할인되니? 뭐 어디 더 싼, 어디가 여기가 더 싼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남의 얘기면 참 하기가 싫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내 얘기처럼 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내 얘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이게 내가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뭔가 좀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데 물론 문제 풀어야 되는 내 입장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이런 정보들이 편하게 들어올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조금 이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펜션이 4개가 있네요. 가불병정. 구조가 이렇게 해서 방이 몇 개가 있다. 수용 인원이 얘가 제일 많구나. 취사 여부는 여기는 안 되는구나. 부대 시설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게 나오죠. 요금이 있네요. 보니까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준성수기, 성수기까지 올라가면 되게 비싸지는구나 이런 게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주중의 기준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말은 토, 공휴일, 전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휴일 전일이다라고 하면 8월 14일 무조건 주말로 봐야 되겠죠. 그죠? 8월 15일은 우리한테 광복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 공휴일이니까 뭐 그런 식이겠죠. 준성수기하고 성수기의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몇 월에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겠죠. 비수기는 준성수기나 성수기를 제외한 시기를 다 비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길 말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비수기 주말이다.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그럼 성수기 주중이다. 어디가 되겠어요? 무조건 이거예요. 성수기는 요거. 성수기는 주중이고 주말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수기는 무조건 이거예요. 그죠? 뭐 준성수기의 주중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중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환불수수료가 있네요. 그래서 환불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을 빼고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가 100%라는 얘기니까. 그도 그렇겠죠. 그죠? 사용 이용일 1일 전 혹은 사용 예정일 돼가지고 취소한다 그러면은 그 펜션 입장에서도 우리가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 같은 경우 100%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환불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겠죠. 가불병정 펜션의 환불 수수료 기준은 모두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율대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말인 예약을 취소할 때 이때는 무조건 성수기 기준으로 환불 수수료가 적용된대요. 그러니까 여길 말하는 거죠. 주말이면 무조건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 상사로부터 다음 같은 지시를 받았대요. 네 곳 중 한 곳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약금으로 총 이용요금 20%를 지급한다. 얼마를 내느냐 이거죠. 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월화수네요. 2박 3일이고요. 평일이죠. 그 다음에 워크숍에 적당한 펜션으로 예약 부탁드린답니다. 경영지원팀이 모두 참석하는 5월입니다. 중요하죠. 비성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20명이랍니다. 20명보다 적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20명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 가능해야 되겠죠. 방은 6개. 필요한 것만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은 여러분께서는 문제 풀 때 이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표시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적어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취사가 가능. 세미나실은 이거는 세모예요. 그죠? 왜냐하면 없으면 이게 10만 원 이상 저렴하다면 이 없는 것으로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건 10만 원. 요걸 기준으로 이제 10만 원보다 세미나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 더 싸다. 그럼 거길 그냥 하라고요. 근데 세미나가 없는데 한 5만 원밖에 안 싸다. 그럼 세미나 있는 쪽으로 하라고요.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그 예약 금액이 얼마냐? 여기서 예약 금액은 20%를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죠. 앞으로 가보죠.
여기입니다. 일단은 방 6개가 여기서 먼저 보이는 게 여기 방이 위에 있으니까 방 6개가 된다고 돼 있으니까 가불병정 있을 때 여기다 좀 적어 둘게요. 을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방 6개가 필요하니까. 됐고 그다음에 20명. 여기 수용 인원 여기서 이 순서대로 가볼게요. 수용 인원이 20명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을 빼고나 을도 뭐 어차피 가능하긴 하지만 을은 제외됐다고 치더라도 하나 둘 셋 다 가능합니다. 그죠? 취사가 가능해야 된대요. 정이 없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결국은 갑이랑 병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세미나실이 얘는 있고 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금액 차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수기에 2박 3일이거든요. 갑이 얼마고 병이 얼마인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죠? 비수기 2박 3일 가볼까요? 그리고 비수기 주중이죠, 지금 이게. 비수기 주중에 2박 3일. 비수기는 5월인 걸 보고 알 수 있고 얘는 주중이 되는 거니까 갑 같은 경우는 42만 원이 되는 거죠. 이틀 해야 되잖아요. 84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요. 병 같은 경우는 보니까 35만 원이니까 70만 원이 되네요. 이틀이니까. 어때요? 14만 원이 더 쌉니다. 근데 세미나실은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세미나실은 돌아가 보시면 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더 좋긴 한데 10만 원 이상 저렴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래요. 근데 여기가 지금 14만 원이 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실이 없어도 여기라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병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예약금을 20%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7이 14만 원. 요게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이 3번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두 개가 지워지고 요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었기 때문에요. 그죠?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보죠. 이번에 가족여행으로 을펜션을 예약했대요. 근데 출장 일정이 잡히게 돼가지고 취소하려고 한답니다. 아이고,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뭘 더해질까요? 그랬더니 5월 13일에 펜션 예약을 했대요. 5월 13일. 근데 출장으로 인해서 펜션 예약을 취소하려고 한답니다. 환불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취소하셔야 되나 봐요. 그랬더니 5월 21일 토요일부터 5월 21일 일요일까지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약 일자예요. 그럼 실제로 사용하는 거 5월 21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이거거든요.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주말이란 얘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취소하신 날짜가 오늘이 5월 21일에 취소죠. 그럼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취소하는 거예요? 하루 전에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펜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환불 수수료 총 이용요금의 몇 프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환불 수수료 기준 이걸 봐야 되는데 토요일이잖아요. 5월인데 5월이면 비수기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말인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토요일은 주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수기 기준으로 한대요. 성수기 기준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1일 전에 취소하고 있습니다. 1일 전이면 이거네요. 100%네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100% 다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동형 모의고사에 있는 네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씩 문제풀이 기술들을 익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